제일 먼저 지도가 나오고 있죠. 요 지도가 저희가 지금 유럽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 중에서도 사실 지금 아까 시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 음악사는 대부분 특히 초기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레고리오 성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다성음악으로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프랑스에서 정말 많이, 아르스 노바, 아르스 안티콰 이런 게 다 프랑스에서 많이 있었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독일이랑 영국이 좀 포함이 되는 식으로,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물론 여기에 다 활동들을 무대가 왔다 갔다 많이들 했죠, 음악가들이. 그래도 이 이상으로 많이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태리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나라들이 아시다시피 한 요 정도로 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이렇게 민족주의가 와서야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도 조금씩 포함이 되는 시기인 거죠. 그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음악들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음악사의 서술이라는 것은 다 기록이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과거의 일을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 카톡 한번 볼래? 하고 뭔가 기록이 있어야지 저희가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록을 잘 남긴 것들만 저희가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뒤에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중세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음악이 뭐예요? 그레고리아 성가잖아요. 그럼 성가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일상적으로도 향유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모든 시대에 다 그랬을 것이다. 근데 그 오랜 시간을 살아남은 음악들이 몇 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그래서 그 음악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심화반에 할 얘기들이죠. 그럼 저희 한번 여기 23쪽이라고 돼 있는 이거 한 장 넘긴 데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책의 서문 같은 건데, 선생님들도 역사가 뭐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뭐 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득해진다. 근데 좀 심하게 길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부터 현재까지를 다룬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원전 6세기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으시죠? 저도 이 6세기가 뭐지 싶은데, 왜냐면 기원전 5세기 아닌가요, 피타고라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제 최초의 음악 이론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많겠죠. 그래서 헤아리기 쉽지 않은 음악의 역사이고, 그렇지만 옛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모르는 게 많다. 그쵸?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악보들도 보면은 다 비문에 있지 않고서야 아무리 나무에 새기고 뭐에 해도 다 썩어버리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왜냐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로마 음악은 진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따가 그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은 기원전 5세기부터 한 4세기까지를 얘기를 해요. 1000년의 기간.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 음악 기록을 남긴 게 퀸틸리아누스라고 이따가 살짝 보실 텐데,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중세가 혹시 언제 시작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중세가? 그 막 9세기라고 하잖아요. 그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9세기면은 사실 이 사이에 굉장히 공백이 있어요. 그쵸?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록이 없는 거야, 기록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정말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들의 공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고대 음악의 이론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생각,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음악사에서도 중요하겠고, 임용에서도 물어보면 그런 걸 물어보겠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뭐냐. 자, 그 다음에 뭐 로마도 기록이 없어서 땡. 그리고 현재와 가까운 음악사 구성은 이제 다른 종류. 왜냐면 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영향도 한두 군데에서 받은 게 아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걸 정리하기 쉽지가 않지만, 여기가 지금 이 책이 조금 말해주는 핵심이 뭐냐면은, 서양이라는 전체의 것으로서 음악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사실 한국 음악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동아시아 음악 이런 말은 거의 이제 민족음악학에서나 쓰는 말이지, 우리는 막 중국 음악이랑 비슷하다 하면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잘 자기들끼리 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연주 여행도 다 유럽으로 다니고, 옛날부터도 뭔가 EU라는 체계가 최근에 있는 거지만 사람들의 개념은 그걸 뭔가 하나의 그 덩어리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가 더 앞서는 시기도 있고, 오페라에서는 이태리가 확 앞서고, 뭐 그런 리릭한 뭐 노래
뭐 좀 더 복잡한 음악들은 독일이 더 앞서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은 이제 서로 자기들이 더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서양 음악을 잡고 있는 게 또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발달의 흐름에는 별게 없었지만 정리를 뭔가 좀 객관적으로 추구하려는 게 되게 강해서 그래서 좀 더 그 미국 책으로 저희가 그라우츠 같은 게 더 원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시기별로 뭐 중요시되는 나라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음악만 있는 것처럼 단수로 말한다 라는 얘기는 이제 뒤에 조금 넘겨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단수랑 복수를 되게 구분을 하잖아요. 영어뿐 아니라 이제 유럽어들이 다 그런데 그냥 하나의 음악이라 생각한다. 국가들을 구분하지 않고 막 독일 음악, 이태리 음악을 구분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웨스턴 뮤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선생님들이 조금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음악은 사실은 화성적 음악의 역사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서양 음악사의 진정한 출발을 다성음악이 시작하는 9세기 후반으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실까요? 말하자면은 조금 부끄러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화성적 음악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지 서양 음악사를. 네. 그쵸. 그런 것들이 9세기에 나오고,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고대 그리스부터 하면 음악이 엄청 길게 있었잖아요.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음악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다른 모든 음악 문화와의 분기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음악도 이제 뭐 모노폰이냐, 폴리폰이냐, 뭐 호모폰이냐라고 봤을 때는 헤테로폰이에 좀 해당이 되겠죠. 모노폰이 아니면은. 근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음악뿐 아니라 전 세계 사실 다른 음악들 중에 이렇게 화성이 있는 그런 음악 문화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울리는 수직적으로 동시에 울리는 체계에 대해서 이론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각 가면서 만나면서 또 이 가는 것을 우리가 구조화했을 때 형식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이 극대화된 게 또 고전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음악이 발달한 게 서양 음악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의 시작은 이제 화성에서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음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그래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어디나 다 있어. 인디언들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에 동시에 울리는 소리에 집중을 한 거는 사실 서양 음악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울리는 그 화음에서 출발한 게 이제 뭐 중간에 그런 선법인 걸 다 떠나서 어쨌든 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쵸. 이 화성적인 게 사실은 종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형식을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런 역사를 가진 것은 서양 음악사 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 음악의 진정한 그 정체성은 바로 이 화음과 화성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사도 보시면은 뭐 음악사 하면 아마 딱 떠오르시는 게 역사 하면 어떤 인물이 어느 시기에 뭘 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음악사의 특징은 이 이론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됐다. 뒤에 보시면 여기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뒤에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우리의 화음과 화성이라는 것이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요거에 정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한국 음악사를 생각해 보시면은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시지 않나요? 그건 발전 안에서가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 정치적으로 음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고 얼마나 이게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이게 얼마나 잘 실현이 됐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서양 음악은 그거랑 달리 발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문제를 보시거나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도 항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했구나에 초점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의 분기점이 되는 거를 많이 물어보겠죠, 시험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르스 노바다. 그러면 그게 시작한 작품이 뭔지, 그 작곡가는 누군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말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작품을 딱 주면서 그 시대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는 이 작품이 주고 있는 그 뭐랄까 앞과 뒤를 구분하는 그 지점이 뭐냐 요거를 저희가 답할 수 있는 식으로
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초점은 항상 발전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뒤에 내용은 사실 별 얘기는 아닌데 고전 시대는 사실 좀 단순해지잖아요. 바로크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이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쵸? 그런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이신데요. 그만큼 이제 화성과 화음과 그런 장르 형식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서양 음악사의 연구다. 그래서 우리도 음악사를 보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장르나 형식을 중요시 볼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